정청래 의원의 불교 폄하 발언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사과와 개선의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해인사는 정 의원의 공식 사과를 받기 전까지 달라질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어령 이화여대 명예석좌 교수가 삼국유사 속 향가들을 재해석합니다. BTN이 편성한 향가 나들이를 통해 절대미와 관용, 인간주의 등을 대하는 조상들의 가치관을 짚어봅니다. 서울 화계사가 지난달 31일 화계골 문화축제 삼각산 화계사 산사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지역민들은 화계사가 준비한 무대를 즐기며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위로받았습니다. 서울 흥천사 비로자나불 삼신괴불도를 포함한 불교 유물 6점이 보물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문화재청은 괴불도가 복장물과 괴불함, 화기까지 갖춰 완전성이 뛰어나다고 평가했습니다. 라디오 DJ 1세대 이계진 전 아나운서가 BTN 라디오 울림 스튜디오에 특별 게스트로 초대됐습니다. 삶의 나침반이 된 불교와의 인연을 이야기하고 울림 개국 5주년을 축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청래 의원의 불교 폄하 발언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사과와 개선의 입장을 밝혔지만 해인사는 정청래 의원의 공식적인 사과를 받기 전까지 기존과 달라질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어제 통행세와 봉이 김선달 발언으로 불교계를 비하한 정청래 의원의 발언에 다시 한번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정청래 의원의 발언에 대해 당대표가 사과의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정 의원의 사과가 이어지지 않고 있어 당 지도부가 불교계에 다시 한번 사과의 뜻을 전하게 됐다며 최고위 회의 내용을 밝혔습니다. 송영길 당대표가 불교계에 사과와 유감의 뜻을 전달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정청래 의원의 불교계에 대한 사과가 선행되지 않았고 불교계에서 여러 가지 항의 방문도 하시겠다고 하신 이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당이 그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 부분과 향후 불교계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문화재 관람료에 대해 특정 사찰을 거론한 정청래 의원의 발언이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비하 발언으로 조계종과 해인사에 누를 끼쳤다며 사과했습니다. 이어 국가 지정 문화재를 관리하는 노고를 높이 평가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 제도를 강구하겠다며 60년 넘게 불교계를 규제하고 있는 관련법을 개선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60여 년간 문화재 보호법, 전통 사찰 보전법, 자연공원법 등 이러한 국가 법률에 의해서 종교의 재산권 규제 및 여러 가지 침해받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통 사찰의 이런 애로를 잘 살펴서 지원해 나가겠다. 이에 어제 오전 국회 앞에서 상경 집회를 준비하고 있던 해인사는 당 지도부의 사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실행 여부를 비롯해 정청래 의원의 사과가 없는 상황으로 항의 집회도 보류하고 있을 뿐 달라진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허위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명백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정청래 의원 당사자의 아직 사과 발언은 없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최고위원 회의를 통해서 죄송하다 이 사과의 발언이 있었지만 당사자의 발언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 해인사는 물론 이제 종당과 논의하면서 앞으로 대응해 나가야 되겠지만 크게 그렇게 정청래 개인의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고 봅니다. 조계종 관계자 역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혀 정청래 의원의 공식적인 사과 표명 전까지는 정 의원의 불교 폄하 발언 문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대한불교 용화종 총무원장 법광 스님이 조계종의 최대 현안인 100만 원력 결집불사에 힘을 보탰습니다. 법광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100만 원력 결집불사 기금으로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법광 스님은 BTN 불교TV 등에서 100만 원력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동참해야겠다는 마음을 냈다며 늦게 동참해 면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원행 스님은 어려운 가운데 100만 원력에 동참해줘서 감사하다며 불사가 원만 회양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내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 세출 예산안을 심의할 조계종 제222회 중앙종회 정기회가 오늘 개회합니다. 제222회 정기회는 오늘 오전 10시 개회사를 시작으로 올해 중앙종무기관과 산하기관, 종정감사를 비롯해 법계법, 승려법, 계단법 등 종법 재개정안과 호법부장 임명 동의의 건, 초심 호계위원 선출의 건 등 인사안을 다룰 예정입니다. 15일 회계로 개회하는 제222회 정기회는 오늘 개회와 함께 안건을 상정하고 호법부장 임명 동의의 건을 우선 처리한 후 종정감사를 위해 휴회를 선언한 뒤 오는 9일 속개해 종법 재개정안, 종무보고, 종책질의 등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시대를 넘어 많은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전하고 각계의 존경을 받아온 이어령 이화여대 명예석좌 교수가 삼국유사 속 향가들을 재해석합니다. BTN 불교TV가 편성한 이어령의 향가 나들이에서인데요. 절대미와 관용, 인간주의 등을 대하는 조상들의 가치관을 짚어볼 예정입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성이자 문화전령사로 꼽히는 이어령 이화여대 명예석좌 교수. 평생을 창조성이라는 세 글자에 천착해 교수, 장관, 위원장 등 수많은 직함을 거치고도 그저 창조적인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는 그가 BTN 불교TV와 함께합니다. 고려 후기 일현 스님의 삼국유사에 실린 향가를 재해석하는 이어령의 향가 나들이에서입니다. 향가는 삼국시대부터 이어져 온 우리 고유의 정형시로 삼국유사에는 14수가 전해지는데 이 가운데 5수를 집중적으로 조명합니다. 2년 전 촬영해 총 8부작의 토크멘터리 형식으로 구성한 이어령의 향가 나들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1000년 전 고향의 노래에서 찾아보자는 취지로 제작됐습니다. 고향 거는 향가고 진짜 노래는 딴 데 있다고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는 한 우리는 진짜 행복할 수가 없고 의식주는 해결될지는 몰라도 진선미라고 하는 짐승들과 구별되는 그 가치의 세계는 나날이 의식주에 먹혀간다. 내일 첫 방송하는 이어령의 향가 나들이에서는 신라 강릉태수 순정공의 아내였던 수로 부인에게 소를 물던 노인이 꽃을 꺾어 바치며 부른 것으로 알려진 헌화가를 다룹니다. 이어령 교수는 헌화가의 주인공인 노인을 늙은 사람이 아닌 성숙한 사람으로 해석하고 그 노인만이 여성으로서가 아닌 수로 부인의 절대미를 알아본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정말 미를 알아차린 거. 산천초목이 웅성거리잖아. 이 여성이 나왔을 때. 그 남자들끼리의 얘기가 아니라고? 그게 어떻게 인간 세상이야? 그건 불력의 세계고 초월적 세계란 말이야. 그게 신라의 미학이고 종교의 시작이고. 이처럼 이어령 교수는 절대미를 대하는 신라인들의 초월적 세계관을 시작으로 처용가의 관용, 찬기파랑가의 한국적 영웅, 혜성가의 인간주의, 제망매가의 죽음을 짚어봅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꽃을 꺾겠다고 나온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수로 부인의 진짜 미를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이다. 네. 우리나라 원음의 뿌리를 찾아가는 이어령의 향가 나들이는 이번 달 수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에 각각 시청자를 찾아갑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파계사 영산유런 율주 여산당 철우 스님이 어제 오전 6시 32분 법납 55년 세수 73세로 부산 관음사 승악 3방에서 원적에 들었습니다. 연결식은 계단 회의장으로 내일 오전 10시 30분 부산 관음사 대홍원전에서 답의식은 같은 날 통도사 연화대에서 엄수됩니다. 철우 스님은 1959년 청도 적천사로 출가해 1960년 향봉 스님을 은사로 삼위계를, 1967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습니다. 파계사 영산유런 율주, 조계종 계단위원과 단일계단 존중아사리, 법계위원회 시행위원과 의제실무위원을 역임했습니다. 서울 삼각산 화계사 경내가 오랜만에 사부대중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화계골 문화축제 삼각산 화계사 산사음악회인데요. 주지 수암 스님은 음악회를 즐기며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치유받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효진 기자입니다.
완연한 가을밤, 삼각산 화계사 경내에 은은한 노랫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오랜만에 문화생활에 나선 사부대중은 추위에도 흥겨운 듯 몸을 들썩입니다. 우리가 주시고 구자나 한자나 들고나 보니 9월이라 9일 아래. 서울 화계사가 지난달 31일 화계골 문화축제 삼각산 화계사 산사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지역민들은 화계사가 준비한 무대를 즐기며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위로받았습니다. 힘을 냅시다.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있고 여러분들의 사랑이 있으니 이 시대, 이 난국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즐기면서 행복하게 이겨냅시다. BTN 울림라디오 간판 DJ 김중현, 은가은의 트로트와 국악인 남상일의 판소리 등 장르를 넘나드는 공연이 사부대중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습니다. 리투아니아 출신 화계사 국제선원 보행 스님의 마임 공연은 몸짓만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울리며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신도들은 산사음악회로 자비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화계사에 감사 편지를 전했습니다. 부처님의 가피와 주지 스님의 은덕으로 열리는 산사음악회는 우리 불자들의 지친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주지 스님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 상생의 삶을 실천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사부대중을 위한 자비 나눔도 이뤄졌습니다. 화계사는 불우이웃과 복지관 등 총 100가구에 쌀을 전달하며 상생이라는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했습니다. 다채로운 공연으로 자비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화계사 산사음악회. 산사음악회는 오는 5일 저녁 7시 30분, 6일 낮 12시, 7일 밤 10시 50분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 서울 흥천사 비로자나불 삼신괴불도를 포함한 불교 유물 6점이 보물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문화재청은 괴불도가 복장물과 괴불함, 화기까지 갖춰 완전성이 뛰어나다고 평가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조선 태조가 첫째 왕비 신덕왕후를 위한 원찰로 세운 조선 최초의 왕실 사찰 흥천사. 이후 흥천사는 폐사되고 능침 사찰로만 기능하던 신흥천사만 남았으나 18세기 이후부터 다시 왕실 발원 사찰로 위상이 올라갔습니다. 문화재청이 보물로 지정 예고한 흥천사 비로자나불 삼신괴불도도 이 시기 왕실의 안녕과 만수무강을 기원하며 만들어졌습니다. 당시의 순조의 장인이었던 김조순이라고 하는 유명한 세도가가 있습니다. 그 양반이 아주 기부를 많이 해가지고 김 씨와 왕실과 함께 이 불화를 괴불도를 조성하게 되는 겁니다. 삼신괴불도는 19세기 경성화파를 대표하던 수화승 화담신선을 비롯해 17명의 화승이 참여해 조성했습니다. 가운데에 비로자나불과 양옆에 노사나불, 석가불이 모두 부처님의 형상을 띠고 있는 것, 부처, 제자, 동자의 3단 배치 구성이 특이점으로 꼽힙니다. 이런 특이한 배치 형태가 나타나는 것은 이 불화가 처음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 서울 근교에 있는 많은 사찰에서 괴불도를 만들 때 이 괴불도를 본받아서 모델로 해서 만들기 시작합니다. 당나라 법장 스님이 저술한 대승기신론소를 간경도감에서 만든 목판으로 찍은 불경중 권하에 해당하는 대구 용문사 소장본은 1461년에 간행된 유일본으로 불교학, 서지학적 가치가 높습니다. 초조본 아비달마 대비바사론 권 175는 고려 초조대장 경판 목판에서 인출한 것으로 유일본 희소 가치가 있고 불타버린 경판을 복원할 수 있는 원천 자료입니다. 세조가 강진 무의사의 자벽을 면제하도록 내린 감역교지는 세조의 서명인 어압과 어보가 명확히 남아있어 조선 전기 국왕발급 문서양식 연구에 중요합니다. 강릉 보현사 목조 문수보살 좌상은 고려 후기에서 조선 초에 조형적 특성을 갖추고 있어 현존작이 많지 않은 이 시기 불상 연구에 크게 이바지할 작품으로 평가됩니다. 울산 신흥사 석조 아미타 열애좌상은
발원문에 재료의 산지와 이윤 과정이 명확히 적혀 있어 학술적 가치가 높고 제작 시기, 수조각승, 존명 등이 명확히 남아 17세기 중엽 불상 조성의 기준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라디오 DJ 1세대인 이계진 전 아나운서가 BTN 라디오 울림 스튜디오에 특별 게스트로 초대됐습니다. 삶의 나침반이 된 불교와의 인연을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울림 개국 5주년을 축하했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오전 7시 이계진 전 아나운서가 BTN 라디오 울림 스튜디오를 찾아 아침 방송을 열었습니다. 울림의 아침 프로그램 진행자 천태종 관문사주지 경혜 스님과 함께 울림 애청자들과 만나고 이계진 아나운서님 울림에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렇게 늘 참여하시는 분들이 제가 오늘 왔다고 반갑게 보내주시는데 고맙습니다. 이야기 사이사이 청취자들 마음에 위안을 줄 수 있는 음악도 공유합니다. 독실한 어머니 밑에서 자란 불자 이계진은 불교 이야기를 진솔하게 풀어냅니다. 매일 밥을 하실 때 쌀을 조금씩 그 항아리를 두고 그걸 이렇게 덜어내서 그것이 한 말쯤 모이면 그걸 이고 초파일에 다녀오시고 유발상자로서 법정 스님과 만난 각별한 인연도 소개합니다. 그 스님을 가까이 뵙고 인연을 맺고 스님께서 저희 내외를 저기 송광사 불이람에 따로 둘만 불러서 계를 내려주셨어요. 법정 스님이 떠난 지 10년이 넘었지만 늘 한결같았던 스님의 모습은 잊을 수 없습니다. 스님의 말씀과 향기가 삶 곳곳에 스며들었고 무수유의 가르침은 인생의 나침반이 됐습니다. 가져야만 나누냐? 갖지 못한 사람도 나누는데 그게 뭐냐? 사랑스러운 눈매라도 나누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개국 5주년을 맞은 BTN 라디오 울림에는 축하와 응원의 말을 보냈습니다. 포교를 위해서 애청자들에게 위안을 주는 프로그램, 기쁨을 주는 프로그램을 열심히 만드는 분들을 만나 뵈서 정말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TV로 볼 수 없는 어떤 여건 또 환경에서 부처의 말씀을 접하고 또 희망과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인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사로운 이익을 좇지 않고 방송에 대한 존재 이유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존재 이유를 강하게 알고 부각시키면은 청취자들이 거기에 공감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위안이 될 만한 좋은 노래, 좋은 말씀. BTN 라디오 울림을 통해 전해지는 부처님 가르침은 청취자들의 사랑과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암 투병 중인 조말순 여사가 전 재산인 1억 원을 동국대 경주 캠퍼스에 기부했습니다. 조말순 여사의 딸 김유은 씨는 어제 동국대 경주 캠퍼스를 찾아 1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김유은 씨는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의사 선생님과 이 나라에 꼭 필요한 훌륭한 학생들을 잘 키워달라는 어머니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영경 동국대 경주 캠퍼스 총장은 보살님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훌륭한 인재를 키우는데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감사를 전했습니다. 조말순 여사는 양산 애육원에서 30년 동안 보호자가 없는 아이들을 돌보는 등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실천해 왔습니다. 제주 관음사가 제22회 한라산 영산대제를 봉행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제주 관음사에서 봉행된 제22회 한라산 영산대제는 회주 우경대종사와 주지 허운스님,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등 4부대중이 참석해 제주도민의 안녕과 코로나19의 극복을 기원했습니다. 한라산 영산대제는 호법신중과 한라산신, 제주의 창조주, 설문대 할망 등 제주의 여러 수호신들께 공양을 올리는 고유 문화로 제주의 전통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며 이어오고 있습니다. 앞서 진행된 조계종 중앙신도회의 행복바람이 문화대축전에서 종단본 불교 성전을 불교 언론사와 신행단체 등에 전달했습니다. 조계종 제7교구 말사인 서산 간호람이 범종각 상량식을 봉행했습니다.
간호람은 지난달 31일 덕숭 총림 수덕사 방장 달아 우송 대종사를 증명법사로 회주 지훈 스님, 수덕사 주지 정목 스님, 종회의원 정범 스님, 이명수 국회의원, 윤서구 전 충남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범종각 불사의 원만 회향을 기원하는 상냥식을 봉행했습니다. 간호람 주지 정경 스님은 지난 20여 년간의 수건 사업이었던 범종각 건립불사가 원만하게 회향되길 기원한다며 이곳 범종소리가 관세음 보살의 자비심을 싣고 퍼져나가 묻 중생들의 마음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주길 염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간호람은 600관 무게의 범종을 매달아 내년 1월 1일 타종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고려 정예결사도량 경북 영천 팔공산 거조사에서 지난달 30일 나한대제가 봉행됐습니다. 경내 영산전 앞에서 봉행된 나한대제는 은혜사 주지 대행 해안스님과 거조사 주지 태관스님, 경산 경흥사 주지 도우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526분의 나한에 올리는 육법공양을 시작으로 만발공양과 법요식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주지 태관스님은 나한대제를 계기로 시민과 불자들이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소멸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발언하자고 말했습니다. 경흥사 주지 도우스님은 법어를 통해 500나한 아라한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증득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거조사는 조선시대 맥이 끊긴 나한대제를 2005년부터 전승하고 있습니다. 경남 창녕 불보사가 관세음보살 봉안 점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창녕 불보사는 지난달 31일 주지 법붕스님, 청송 무의사 일초스님, 대전 정원사 정원스님 등이 동참한 가운데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도문스님을 증명법주로 관세음보살 봉안 점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도문스님은 관세음보살 점안법회의 공덕으로 불보사 신도들을 비롯한 대한민국 전 국민이 관세음보살 대가피력으로 성불 인연이 지어지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도문스님은 법붕스님에게 삼취정계를 설하고 1만 불명경 가운데 현자존호를 내렸으며 2024년 용성조사 탄생성지인 장수 중림정사에서 1만 존자 존호를 받은 모두가 모여 800년 대운을 받는 기원을 함께 하자고 당부했습니다. 부산 봉화산 관음기도도량 법정사가 지난달 30일 해수 관음대불과 포대화상 점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기준을 준수하며 열린 법정사 불사회양 법회에서 지혜스님을 증명법주로 높이 6m 크기의 화강석 해수관음 대불과 용왕상, 포대화상을 점안했습니다. 주지 해안스님은 그동안 기도정진과 자비 나눔에 앞장서는 도량으로만 알려진 법정사가 사부대중의 발언으로 관세음보살을 여법하게 조성해 관음 성지로 거듭나게 됐다며 불사회양의 감회를 전했습니다. BTN 붓다회와 함께한 전법도량 법정사의 이날 법회는 1부 산신각 기도와 2부 점안의식, 3부 전통무용단의 관음무 시연 등 문화공연으로 해수관음대불의 낙성을 축하했습니다. 화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